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7월 1일 바로 어제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정부는 2018년에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요.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18년에 일주일에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해서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기존 68시간이던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으로요. 같은 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그 의무를 부과했고요. 이번 달부터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그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해 와서 이번엔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적용 대상 기업들 고민이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차근차근 늘려서 시행을 했는데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계도 기간을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해서 주 52시간제 시행은 그런 영세업자에게는 아주 생존 의지까지 박탈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안정세로 들어설 때까지는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맞춰서 그 최저임금 상승, 원자재값 상승까지 이루어져서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로는 인력난을 꼽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기피하는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까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그 준수를 위해서는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영세업자에서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특히 타격이 더 큰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독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금형, 표면 처리, 용접 등의 일을 하는 뿌리 산업과 또 조선, 건설업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조선 건설업 분야 같은 경우는 발주가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고요. 또 업무를 발주한 회사나 원청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업종이고요. 그래서 당장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7월에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업무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워지고요. 또 이제 국제적으로 입찰이나 경쟁을 하는데 이는 입찰과 경쟁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업체에는 큰 타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사 반응은 그렇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근로자들도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주 52시간제는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은 됐지만 저녁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삶, 그리고 주말이 사라진 삶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어떤 임금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봉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또 큰 탈이 없을 수 있지만 기본급이 낮고 연장 근로 수당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근무 시간이 곧 임금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은 당장 생계 유지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특근수당, 야근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대폭 감소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투잡에 내몰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초 52시간제 시행이 목적하던 바와는 또 멀어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안 지키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주 52시간제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만 최장 4개월의 네. 시정 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그 시정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 기간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 50시간 근무 뭐 다른 여지는 없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초과 근무는 허용되지는 않는데요. 네.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네. 근무 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8시간까지는 그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것은 3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고 네. 또 2022년까지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설, 설비 고장 등으로 돌발 상황이나 네.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했다면 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사용자와 네. 근로자가 이제 동의를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네.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뭐 다른 대안도 있나요? 정부는 탄력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또 방금 말씀드린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해서 네. 이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는 모두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네. 어떤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은 날의 근로 시간은 늘리고 일이 네. 적은 날의 근로 시간은 줄여서 평균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말하고요. 네. 선택 근로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총 근로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그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 시간을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평균 10시간을 네. 더 일했다라고 하면 네. 다음 달에는 그만큼 10시간을 덜 일하는 식으로 근로자가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탄력 근로제는 사업주가 주체가 돼서 네. 그리고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균 법정 근로 네. 시간을 계산한 어떤 범위, 기간 네. 그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번 달부터는 이 주 52시간 평균을 계산하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네. 늘렸고 선택 근로제는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부가 이제 주 52시간제에 네.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어떤 네. 환경인지 상황인지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업종별 특성이나 현실에 맞춰서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